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2일 밤 10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늦게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우크라이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3면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약 1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벨라루스에 약 3만 명을 보내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남쪽 흑해에서는 러시아가 해군 기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즉시 침공작전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권유를 해서 핵무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러시아, 미국, 영국이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정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기를 늦추다가 결국 동맹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핵과 동맹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도 미국은 군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지는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 등 방어망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사실상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친중, 친북, 친북, 친중, 반일, 반미 노선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처럼 핵도 없고 방어망도 없고 동맹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항상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야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는 그 바쁜 와중에도 호주의 멜보른에 가가지고 쿼드 외상회담을 주재했습니다. 쿼드라고 하면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중국에 대응해서 만든 안보협의체입니다. 여기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즉 시진핑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하면은 대만을 침공해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험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북아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시진핑을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을 하면은 여기에 미군이 묶인다. 이걸 틈타서 대만을 침공한다. 또 이런 머리를 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래저래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영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막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침공하려면 기습을 해야 되는데 기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흘리니까 러시아는 우리는 침공할 생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건 심리전의 일종의 말린 셈인데, 그러나 푸틴이 그걸 개의치 않고 내일이라도 침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사이버 공격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탱크에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포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개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몇 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느냐. 이건 틀림없이 침공이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컨대 6시간 이후에는 틀림없이 침공이 시작된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뒤에 있던 부대가 앞으로 나왔다. 포병이 앞으로 나왔다.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징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직 그 카운트다운까지는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노력을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푸틴은 나는 프랑스하고 이야기하기 싫다. 이 문제는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푸틴이 침공작전을 펼치면은 이거는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노골적인 히틀러식 침공이 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김일성의 남침과 버금가는 이거는 한 주권 국가를 없애버리는 것은 이건 절대로 국제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유엔이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했다가 역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얌전하게 있는데 그런 우크라이나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나 독재자는 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푸틴이 만약 침공을 한다면은 그 뒤에는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면은 그게 또 러시아 군인들이 묶여버릴 것이고 이래저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비참한 최후를 예약하는 거죠. 그러나 독재자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푸틴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허영과 오만에 빠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소란스럽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눈의 가시로 생각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푸틴이 제대로 독재를 못 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하느냐. 또 푸틴은 자기 정적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암살을 실패하니까 자기의 정적을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겁한, 독재자는 가장 비겁한 자들입니다. 비겁하고 잔인하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 또한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 안에는 강경한 반 러시아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 만약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어디 타협을 하려고 해도 국내에서 들고 일어날 세력이 있어가지고 타협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국내가 좀 분열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이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 또 친러시아 세력이 있고 그러면은 푸틴의 목표는 뭐냐? 전면 침공을 해가지고 키예프까지 점령한 다음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워놓고 물러간다? 그럼 물러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4천만 되는 이 넓은 프랑스보다 더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은 러시아 군대가 몇십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십만을 거기에 어떻게 주둔시켜 놓습니까? 완전히 물려버리는 거죠.
러시아 침공 이후에 푸틴의 대책이 뭐냐? 아니, 부시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한 달 만에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나 후세인 정부군이 해산되었는데 다 무기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반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수르기에 빠져버린 거죠. 러시아도 똑같은 꼴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국민의힘은 조심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세력은 너무 윤석열을 뽑으면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부른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이재명 되면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꼴이 된다. 이재명 되면은 핵도 없고 방어망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되면 우크라이나 된다. 이렇게 선수를 쳐서 미리 저들의 가짜 평화 선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